자, 그러면 B팀 전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 주장이 이끄는 B팀은 이번 시즌 목표는 무조건 우승입니다. 우승을 바라보고 경기에 임할 것이고, B팀이 도깨비팀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개막전에서 전승을 기록하면서 3연승을 거뒀지만 그 후에 6경기를 내리셨어요. 그 후에 김영기를 영입하면서 다시 6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승 6패를 기록을 했고 2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2022 시즌 같은 경우에는 3위로 최하위로 머물렀지만 지난 시즌에는 어쨌든 2위까지 올라오면서 모두의 예상을 좀 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팀으로서는 우승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적시장 성적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은 김기훈 주장이 계속해서 팀을 맡게 되고, 그리고 김영기 선수를 재계약으로 잡았습니다. 김영기 선수가 몸값이 굉장히 비쌌는데 고액 연봉자임에도 불구하고 김기훈 주장이 과감하게 질렀어요. 그만큼 김영기만한 카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황준호 선수가 FA로 나갔지만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황준호 선수도 팀에 잔류하게 됐고요. 그리고 반면에 클린왕에 올랐었던 지팍 선수가 팀을 이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격과 수비,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한 정성빈 선수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서 공백이 생겼고, 그 공백을 박하신과 윤성일로 채웠다. 그리고 신인 선수인 이종원 선수까지 영입을 하게 되면서 B팀은 선수가 총 6명, 선수풀이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더 좋아졌고, 그리고 다양한 전술을 좀 더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각 포지션을 살펴보면요, 일단 공격수에 김영기, 박하신, 윤성이 이렇게 3명이 이름을 올렸거든요. 일단 김영기 선수야 뭐 리그 내에서 가장 탑급의 공격수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박하신 선수와 윤성일 선수가 좀 기량이 개인 스탯이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윤성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폼이 굉장히 올라왔고 득점력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박하신 선수는 측면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좀 높아요. 그래서 박하신 선수는 공격수로 좀 활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비에는 김기훈, 이종원, 황준호가 이름을 올렸는데 B팀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사실 김기훈 주장이 미드필더를 보는 것이 맞는데 지금 어쨌든 공격수에 좀 무게감이 실려있고 수비가 그만큼 무게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김기훈 주장은 이번 시즌에 그냥 본인이 좀 희생해서라도 수비 그리고 골키퍼까지 좀 소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포메이션을 보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202를 쓸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김영기 선수와 윤성일 선수를 투톱으로 놔서 주전 공격수로 활용을 할 거고, 그리고 박하신 선수를 백업 공격수로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비 쪽에는 김기훈과 황준우가 주전 수비수를 맡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종원 선수가 황준우의 백업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김기훈 주장이 허리 쪽에 힘을 좀 실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김영기 선수를 공격보다는 미드필더 쪽으로 좀 내릴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성일과 박하신을 아예 그냥 공격 원톱으로 박아놓고, 김영기 선수가 피지컬도 좋고 하드웨어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 허리 라인에서 좀 공수 밸런스를 관리하고, 그리고 좀 몸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김영기 선수가 맡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기훈 주장은 어쨌든 센터백을 주로 보겠지만 아무래도 황준우와 이종원에게 골키퍼를 맡기기에는 또 불안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김기훈 본인이 좀 골키퍼를 소화하지 않을까, 골키퍼를 본 상태에서 조금씩 라인을 올리면서 역습이라든지 아니면 확실한 찬스가 나왔을 때 김기훈 주장이 직접 볼을 끌고 좀 올라왔다가 빠르게 수비로 전환하는 그런 전술을 펼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요소를 보자면요, 윤성일과 박하신이 합류하게 되면서 공격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김영기 선수가 어쨌든 팀의 공격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역할이었다면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윤성일도 득점력이 살아났고 박하신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인 건 맞으니까 이 세 선수를 가지고 좀 공격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김영기 선수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김연기 선수가 어쨌든 득점왕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김연기의 기량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지난 첫 번째 시즌과 두 번째 시즌 연속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한 카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김연기와 김기훈의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연기가 득점왕에 올랐고 김기훈은 또 도움왕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불안 요소는 클린왕이었던 지팍 선수가 이탈을 하게 되면서 지금 수비의 무게감이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정성빈 선수까지도 공격수이긴 했지만 수비까지 가담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이탈을 하게 되면서 지금 수비의 무게감이 떨어졌고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황준호와 이종원이 있긴 하지만 이 두 선수의 수비 레벨도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김기훈 주장이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김기훈과 김연기 두 선수 중에 한 명이라도 부재가 발생할 경우에 팀 전체적인 밸런스나 무게가 떨어집니다. 레벨 자체가 좀 떨어진다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B팀을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감 없이 B팀과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할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B팀은 지금까지의 어떠한 시즌보다도 선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상한 순위는 3위에 머무르지 않을까. 상위권에 진입하기가 좀 쉽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것이긴 하지만 3위 내지 조금이라도 성적이 좋다고 했을 때는 2위까지는 좀 늘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